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이 조례를 제안하는 대회에서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신선한 제안을 해 대상에 선정됐는데요. 이 대회를 연 시민단체도 상을 준 시의회도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학교 폭력의 양상은 학생들 간의 사소한 장난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학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결국 처벌로 마무리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열린 학교폭력위원회는 1,100여 건, 가장 경미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부터 교원의 봉사 처분까지 가벼운 처벌이 전체 83.9%를 차지하는 등 가해 학생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 위주의 문제점이 많다고 인식한 한 고등학생이 신선한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 전에 학생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 봉사활동이나 그런 시간을 제대로 인수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느꼈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도 받지 못해서 그냥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봤어요. 이 제안은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조례 제안 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애초 이벤트 위주였던 것이 이제는 시민 참여를 실제로 이끌어내려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후에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상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어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대구시의회에서도 시민 제안이 시민 참여를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법원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괜찮은 안을 학생이 대표 발의도 할 수 있고 주민 대표가 가능하니까요. 아니면 우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시민 아이디어가 조례 제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토대가 돼서 주민 참여 입법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417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안전조치 미흡 때문입니다. 사고를 막자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도 지난주 건설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건설사 측과 책임 공방이 일면서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5m 높이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와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대구 고용노동청 앞에 설치됐습니다. 건설 노조가 당시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아파트 2층 높이 구조물에 수평을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추락에 대비한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은 없고 기둥을 발판 삼아 위태롭게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를 물려서 패드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망만 있어서도 사실 썼는데 이 발판, 안전한 발판 망만 있어도 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와 공사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건설사 측은 해당 작업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건설노조 측은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사실상의 작업 지시를 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그곳은 안전시설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날 작업 지시를 해놓고는 뻔뻔하게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족은 사고 열흘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다며 장례조차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과도 어떠한 말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해당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처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벌을 완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비良심적인 기업이 이 땅에 발딛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최근 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어제 울릉도에는 실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가운데 대피소 위치를 몰라서 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흥해읍에 사는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공습경 막 울린다. 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기로 갈 것 같은데 대피시설로. 다목적 재난 피해 시설이 있다 보니까 가까운 쪽으로. 지진이나 태풍, 폭설 때는 재난 대피소나 학교 운동장 등으로 피하는 게 맞지만 공습 경보가 울리면 즉시 민방위 대피소로 가야 합니다. 그럼 민방위 대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형 건물의 지하 공간과 터널이 바로 민방위 대피소입니다. 포항의 경우 주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서산 터널, 세명 기독병원 지하 등 118곳이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지하 주차장, 주택가는 인근 지하 시설이 있는 건물로 즉시 대피해야 하며 TV, 라디오, 방송 미디어를 기울여 들으며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첫 화면에서 대피소 조회를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부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포항을 비롯한 후방 지역은 연평도나 백령도처럼 방독면과 비상식량을 갖춘 방공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지만 이는 민방위 대원들을 위한 물자이고 일반 시민들은 개인용 방독면을 미리 준비해뒀다가 비상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시는 건물마다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 대피소를 지정할 수 있지만 큰 건물이 없는 시골의 경우 대부분 민방위 대피소가 없어 공습 경보가 발령되더라도 그냥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현대전은 전후방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고 북한은 핵과 생화학 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로 9일째입니다. 경북 봉화 광산에는 아직도 2명의 작업자가 매몰돼 있는데요. 오늘 오후 갱도를 향해 구멍을 뚫는 천공기 석대가 시추 작업에 성공했습니다. 내시경과 음향 탐지기를 통한 첫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생존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천공기가 잇따라 시추에 성공하면 수색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시경 장비가 지름 7.6cm의 좁은 구멍을 통해 지하갱도 170m 지점을 향해 내려갑니다. 꼬박 5분을 내려간 끝에 어둠 속에서 자잘한 암석이 깔린 바닥과 공간, 그리고 흐르는 지하수가 보입니다. 밖에선 구조대가 음향 장비를 넣어 고립된 작업자들을 불러봅니다. 자, 안에 있으면 조금만 소리를 질러주세요. 아니면 안 되면 돌 두드리는 소리를 조금만 더 세게 2번 두드렸다가. 한때 갱도 안에서 특정한 소리가 감지돼 현장에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결국 지하수가 흐르는 소리로 확인됐습니다. 하부 170m 지점에 유선 통신을 연결해서 시도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역시 어떤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76mm 천공기 3대가 갱도를 관통하면서 매몰자들의 생존 신호를 확인하는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생존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구조당국은 시추한 구멍에 미음과 의료품을 투입해뒀습니다. 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갱도 내부 환경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점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 갱도가 물에 차 있거나 아니면 이제 뻘이 밀려와 있을 경우를 가장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 안이 좀 깨끗하고 물도 많이 안 차 있고 상황이 나쁘진 않구나. 구조 현장에는 천공기 모두 12대가 투입될 계획이고 가시거리 10m 이상의 고화질 내시경 카메라 3대도 배치됐습니다. 육군도 천공기 3대 등 장비 10여 대와 병력 2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구조당국은 구조대 진입을 위한 마지막 30m 구간의 암석 제거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오영환, 이동주 의원,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오늘 봉화 매물 구조 현장을 찾아 구조 작업 현황을 살펴보고 매물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민주당은 봉화 광산 매물 사고가 이태원 참사와 더불어 안전 경시 풍조를 조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후변화로 과일 주산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바나나, 파파야, 애플망고 같은 아열대 과일 재배지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 적합한 재배 기술도 부족하고 초기 투자비와 경영 비용이 부담스러운 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귀농 10년 차인 조병진 씨는 지난해부터 아열대 과일 재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나나, 파파야, 파인애플, 감귤류, 커피 등 가지수도 다양합니다.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 넉 달 동안 4,500명의 체험객이 다녀가는 등 주말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대규모 단지가 아니다 보니 판로 개척이 쉽지 않습니다. 판로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전부 다 소규모 농가입니다. 소규모 농가다 보니까 판로가 큰 대형 업체에 납품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화된다든지 단지화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지만이 겨울을 나려면 난방은 필수인데 껑충 뛴 기름값도 걱정입니다. 초기 투자비와 시설 개선비도 부담입니다. 아열대 과일 재배가 초기 단기다 보니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재배 기술도 부족합니다. 지역에서 아열대 작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물을 키우는 데 대한 데이터가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장거리 제주도나 전라남도 쪽으로 학습을 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지자체들이 농가의 어려운 점을 돕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국비를 지원받아 아열대 작물 실증 시험장을 지었습니다. 유리와 비닐, 두 종류의 스마트팜을 갖춰 어떤 과일이 어느 시설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차광, 공기 순환 등을 자동 조절해 과일 생육의 최적의 조건을 찾고 경영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모색합니다. 현장에서 이론 교육도 가능하고 실습 체험 교육도 가능합니다. 여기 와서 충분히 어떤 작물을 키우실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상담해보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경북의 아열대 작물 재배지는 2017년 30헥타르를 밑돌던 것이 지난해에는 41.9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아열대 농업 육성 조례를 만든 경상북도는 생산 기반과 기술 개발, 교육, 유통 지원으로 3년 뒤에는 재배 면적을 3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구 합동 분향소에 나흘째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늘도 두류공원 안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 묵념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대구 합동 분향소에는 지난 31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2,600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대구 중구의 한 학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바로 학원 인근 아파트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남녀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자들은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은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시설 안에 쌓인 폐기물이 많아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에는 경북 구미시 오태동의 한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